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갔어? 우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3, 2, 1 하네. 늘 하는 짓이지 얘들. 예전 떴네. 오늘 파이낸셜 뉴스예요. 2025년도 7월 9일자 오늘 기사네요. 이진숙 한 말씀 하겠다. 이 대통령 말외에도 발언은 계속됐다. 이진숙이 방송통신이 뭐 계속 그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무슨 줄탄핵 할 때 그 탄핵을 당했다가 가장 오랜 그 뭐 밑보였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공격을 받나 그러고 보니까 뭐 또 억울한 부분도 보이고 또 이 사람의 또 특징 중에 뭐 대통령이 말로 했음에도 이렇게 한다는 건 자기가 자업자득이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 그 소리 날까? 파이낸셜 뉴스 이진숙 한 말씀 하겠다. 이 대통령 말에도 발언은 계속됐다. 임기 보장 방통위 독임제 등 요구. 이렇게 센 것을 하면 어떻게 하나? 리를 해야지. 지금은 별로 덥지도 않는데 여기는 덥지도 않아요 별로 아침에. 임기 보장 뭐 임기는 보장해야 되겠죠. 옳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 알받기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느낌도 있죠. 자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나가기 전에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직종은 그 전 정부가 갖다가 저기 임명한 사람은 그 임기를 그대로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장관급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서로 사표 내고 새로운 정부 내각이 꾸며지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기 보장 방통위 독임제 등 요구하고 과방위 출석에 대통령 특별 지시 받은 듯 발언. 이 대통령 정치 활용 말라 경고.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제외 검토 중.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사적인 그런 감정이 나쁘다고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도 이것도 참 속 좁은 짓이죠. 우리 국민이 볼 때.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을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무위원이 아닌 참관인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은 아닌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뭐 관행이겠죠. 특별히 뭐 이진숙이 이뻐서 했겠어요. 그것이 통상 관례였으니까 계속 한 거죠. 이 위원장이 매번 국무회의에서 무리한 발언과 요구를 해온 데다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한다는 지적까지 불거진 뒤 나온 얘기다. 이 의원은 막무가내식 행동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계속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에게 이진숙 방통위원에게 뭘 그러면 그쪽에서 뭘 지시해보라 이렇게 한 것은 지시라고 나는 봐요. 그 지시라고 보죠. 대통령 그거 한번 해봐라 한 것은 지시죠 그게. 그럼 저기 거짓말 치면 안 되죠. 이날 회의 말미에 뭐 구랭이 담는 것만 같이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또 딴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직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에 사람을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뭐 하던 짓 아니에요? 이날 회의 말미에 이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손을 들었고 의장인 이 대통령 발언하지 마시라고 만류했다. 발언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그 입에서 나온 소리가 다
까시고 뭐고 하면 듣고 싶지 않겠죠. 근데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 일이지 또 왜 합니까? 이러니까 밉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제재도 무시한 채 이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 손은 왜 들어요? 하지 말라는데 자꾸 기본적인 예의도 없죠. 보니까 이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이틀 만에 탄핵당한 것도 뭐 법인카드를 빵 사는데 이용했다. 법인카드로 공무 집행하다 보면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초밥을 먹을 수도 있죠. 결국 이 대통령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 안 된다고 말한데 방통위원장으로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를 했냐는 내용으로 강도 높게 질책하며 회의를 마쳤다. 방통위원장한테 이런 것을 그는 방통위에서 해보라 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지시지 뭡니까? 하루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나온 질책이었다. 당시 전체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 그럼 그게 지시죠. 다음에 대통령도 특별 지시를 받은 듯 말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신한테다 그러면 당신 입장에서 무엇을 의견을 한번 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이 지시입니다. 의견을 내라 했다면은 그 지시지. 의견을 내라는데 안 내면 되겠어요?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이 대통령 의견을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 의견을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는데 그 언어적인 언어 구조적인 그런 의미로적인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그것은 지시예요. 이전에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건 보장돼야 당연한 거잖아요. 뭐 국무위원들 무슨 장창원 것들처럼 정보가 바뀌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임기를 다 끝낼 수 있는 그래서 뭐 알바끼다 이런 오해도 사고 그러는데 이것을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방통위 그러니까 이 방통위 이진숙이 임명되고 나서 이틀 만에 탄핵당했던 것 자체가 좀 주목해볼 부분이에요. 야당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통위 독임제를 주장했다. 일각에서 이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기 위한 의도를 보기도 했다. 튀는 것은 그렇죠. 튀는 건 이진숙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근데 돌발 직구를 한다든지 자꾸 그런데 내가 보면은 당연한 걸 요구한 것 같아요. 방통위가 일반 국무위원들처럼 새 정부가 들었으면 사표를 일괄 사표를 내야 되고 그런 지가 아니고 자기 임기 안에는 그대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그걸 이제 자르려 하니까 그쪽에서 당연한 거죠. 그리고 취임한 지 이틀 된 사람을 탄핵을 시키는 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내용도 법인카드에 빵을 샀다. 그러면 김혜경 여사의 초밥 먹은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10만 원 가지고 10배도 넘는 갖다 100몇십만 원의 벌금을 물인 윤석열 정부나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법인카드로 빵을 샀기 때문에 무슨 탄핵을 시킨다거나 이게 똑같은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무위원부터 위원장을 배석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렇게 제외할수록 더욱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독재적이다. 쓴 말은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그냥 쓴 말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죠. 물론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통령이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손을 들고 그걸 발언하겠다 해서 그걸 거절 당했는데 이렇게 막 쏟아댑니까? 결국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 배석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전해졌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준석을 국무회의에서 갖다가 제외시키게 되면 바로 이재명이가 독재 정치를 한다는 것을 증거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진숙은 최소한 A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발언하지 마라 했는데 지가 막 갔다가 대통령이 무슨 나머지 머슴입니까? 지가 주인이에요.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하겠다고 손을 들 이유가 뭐 있어? 그냥 터진 입으로 하면 되지.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니까 바로 임명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하죠. 그리고 법인카드로 일하다 보면은 짜장면도 시킬 수 있고 빵도 시킬 수 있고 초밥도 시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법인카드를 싸서 몇 개월 동안 탄핵시켜서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준석 스스로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야당에 밑보인 이유가 이런 독선적인 부분이 이재명 독선적인 부분과 같이 맞부딪혀서 자기가 했던 말 살짝 구렁이 담 넘어같이 딴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지시를 해놓고는 지시 안 했다고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진숙이를 갖다가 국무회의에서 제외시켜버린다면 이것이 독재지 뭡니까? 그리고 이진숙이는 손을 들어서 대통령한테 발언을 해도 되는지 물었다면 대통령이 원치 않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국무회의에서 자꾸 집어넣어서 기분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재명 그 정부가 독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 사법이라든지 이런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재명이 49%로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62%까지 올라간 게 뭡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갖다 올려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당은 떨어지고 민주당이 자꾸 올라가고 이재명이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재명이 훨씬 괜찮다. 개인적으로도 사법이라든지 국가 재정을 막 이렇게 한 달 만에 18조를 써버리고 이런 것들은 걱정스럽지만 다른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다. 김문수가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렇게 보수층이 생각하고 이재명 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진숙이가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다가 말해도 되느냐고 해놓고 나서 너 거절 당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 자기 마음대로 발언을 계속했으면 뭐하게 말해도 되냐는 소리를 묻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진숙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부터는 배석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에요. 이것이 독재예요. 이것이 독재.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리고 이게 독재지 뭡니까? 대법원에서 12명의 판사가 10명이 그 공직자 선거법 위반해서 이재명을 유죄로 만드니까 나머지 2명만 반대하고 10명이 찬성하니까 대법원장부터 이 판사를 전부 탄핵시킨다라고 거기에서 했던 행위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독재예요. 나는 이준석이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가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에 나는 야당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무슨 재판을 받으라 마다 이것은 난 반대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위신도 있고 많은 그 해외 정상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헌법에 제시된 84조 현 대통령이 모든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은 반란하고 뭐 외에는 절대 다 제외시킨다 했으면 그거 법을 따라야죠. 지들이 그걸 안 따르려면 대통령 되기 전에 지들이 대통령이 됐어야지. 이걸 노리고 대통령이 됐다면은 이제 그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그 내부 갈등으로 대권에 실패했으면은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가 위상도 있고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 봐요. 나는 철저하게 그거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84조대로 해라. 법이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세일보 2025년 7월 9일 쌍권 겨냥했나? 조경태 반성 안 하면 혁신의 대상. 당권 도전 조경태 혁신의 가장 큰 과제는 인적 쇄신.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조경태 의원이 당내 이른바 쌍권을 불리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